Gcloud 콘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실 화면은 Gcloud G1존 콘솔입니다.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상품 리소스에 대한 현황과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를 나타내는 화면이 있고요. 화면 좌측으로는 현재 사용 중이신 서비스 목록들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상품 관리 탭을 통해서 신규 상품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서버를 먼저 추가해 볼 텐데요. 서버 탭에 클라우드 서버 리스트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서버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서 서버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서버명, 간단하게 테스트 서버 01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음 서버의 호스트 네임도 입력해 주게 되는데, 서버명과 동일하게 테스트 서버 01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DMZ 존에 위치시킬지 프라이빗 존에 위치시킬지를 선택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웹 서버를 생성해 볼 거기 때문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DMZ 존에 서버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운영체제 선택하기 내부에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상품 종류라고 해서 표준 서버, 그리고 메모리가 CPU 비해 높은 하이 메모리 서버, 딥러닝 서버, SSD 서버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표준 서버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미지 선택이라고 해서 기본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 공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는 말 그대로 CS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고, 나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께서 별도의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보관하고 계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통해 서버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이미지 같은 경우는 CSP사 KT 클라우드에서 별도로 보장은 하진 않지만 기타 다양한 OS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이미지에서 CentOS를 이용하겠습니다. CentOS 이외에도 우분투나 윈도우 서버,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서 MS SQL 라이센스까지 포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ntOS 7.9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할 서버 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한 대부터 최대 5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네 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에 입력해 주신 서버명과 호스트 네임에서 뒤에 001, 002라고 네이밍이 추가로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분산 배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분산 배치의 경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들이 있다면 해당 서버와 별도의 시노드, 즉 별도의 물리 장비에 위치시키게 되면서 VM 서버들의 생존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현재는 저희 서버 한 대만 생성할 거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인터널 패스 CIP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cloud G1존은 CIP를 통해 내부 서버, DMZ와 프라이빗 존 간의 통신을 이뤄지게 하고요. CIP는 자동 할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지정을 해서 IP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간단하게 웹 서버만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CIP 사용 안 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프라이빗 IP는 서버의 기본적인 172대역 사설 IP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프라이빗 IP를 직접 선택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할당되게 되고요. 수동으로 IP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서버 수량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선택하게 되시면 여기에 작성해 주시는 IP에 일씩 추가돼서 2번, 3번 서버가 사설 IP를 부여받게 되고요. 만일 해당 IP가 사용 중에 있다면 서버 생성은 실패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프라이빗 IP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서버 사양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운영체제와 동일하게 별도의 탭을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월 베이스의 요금제로 할 건지 시간 베이스의 요금제로 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데이터 디스크 제공 미제공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제공을 선택하게 될 시 OS가 탑재되는 OS 디스크 20기가만 제공받게 되고요.
데이터 디스크 제공을 선택하게 되시면 OS 영역이 포함되는 디스크 외에 추가 디스크 80기가까지 함께 제공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데이터 디스크 미제공으로 선택해서 가장 최소 사양인 1코어 1기가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유저 데이터 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 유저 데이터의 경우는 서버가 기동될 시에 함께 돌아가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CIP를 사용하실 때 유저 데이터에 여기 인터페이스 업 라우팅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CIP 할당해서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업 라우팅을 눌러 보시게 되면 CIP의 인터페이스 이더넷 1번을 올리게 되고 또 이더넷 1번을 올리게 됨에 따라 라우팅을 추가해 주게 되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별도의 원하시는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CIP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저 데이터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옵션들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서버 요청이 완료되게 되고요. 서버 생성은 최대 10분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이는 나의 이미지로 서버를 생성하게 될 시 이미지에 포함된 용량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됨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가 생성이 완료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이 팝업에는 서버에 접근에 필요한 최초 루트 패스워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루트 패스워드의 경우 이렇게 팝업으로 한번 알려주고 또 고객님들의 메일로 패스워드가 발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 패스워드를 분실하신다면 서버 접근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정리해 놓으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패스워드를 메모장에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서버에 대한 이용하고 접근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작업을 해줄 텐데요. 좌측 서버 탭에 서버 네트워킹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게 되면 공인 IP 리스트가 처음 뜨게 되고요. 해당 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DMZ와 프라이빗 존 간의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CIP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VPN, 전용 회선 등을 해당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 공인 IP를 누르면 공인 IP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인 IP 포트와 사설 IP 포트를 매핑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웰론 포트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요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많은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 IP를 선택하시면 나오게 되는 하단의 창을 이용해서 포트 포워딩 탭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현재는 아무 정책이 없어서 다 공란인데요. 저희가 생성한 서버가 이렇게 리스트에 보이게 됩니다. 이 테스트 서버 01번을 클릭해 주시게 되고 저희는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SSH 포트, 즉 22번 포트를 포트 포워딩 해줄 텐데 이 22번 포트를 공용 포트로 사용하게 되면 웰론 포트를 공인망에서 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보안성이 취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의 포트 10,000번으로 SSH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공용 포트 10,000번을 사설 포트 22번으로 매핑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포트 포워딩 정책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포트 포워딩 리스트에 저희가 생성한 서버 테스트 서버 01에 대해서 22번 사설 포트를 10,000번 공인 포트로 매핑했다라는 포트 포워딩 정보가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방화벽 정책을 추가해 줄 텐데요. 상단 포트 포워딩 좌측에 있는 방화벽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최초에 추가한 포트 포워딩 정책 기반으로 외부 any
포트 10,000번 방화벽 정책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한 10,000번은 SSH 접근 포트이기 때문에 보안성에 취약할 수 있고, 이에 저희 공인 IP만을 접근시킬 수 있게끔 방화벽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y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삭제해 주고요. 저희 공인 IP 정보를 넣어 주겠습니다. 스타트 포트와 엔드 포트는 저희가 이용할 공인 IP를 넣어주게 되면 되는데요. 저희는 10,000번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 엔드 둘 다 10,000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포트 포워딩 및 방화벽 설정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끔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진행해준 방화벽 작업은 버추얼 라우터, 즉 VR에 대한 방화벽 작업입니다. G클라우드의 경우 VR 외에 물리 방화벽이 위치하게 되고, 이 물리 방화벽에 대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리 방화벽 작업의 경우에는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 작업은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물리 방화벽까지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서버에 접근해서 간단하게 웹 미들웨어를 띄워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PuTT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인 IP를 복사하셔서 호스트네임에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SSH 접근 공인 포트를 10,000번으로 열어줬었죠. 포트는 10,000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 접근하겠다는 보안 알람이 뜨는데 accept를 해주시고요. 계정을 입력해주게 되는데, G원조는 기본적으로 루트 접근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루트 계정을 통해서 접근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아까 서버 생성할 때 팝업 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서버에 접속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치 웹 미들웨어를 설치해서 웹 접근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 install httpd. 아파치 설치는 완료가 됐고, 아파치로 접근했을 때 해당 서버가 테스트 서버 01번이다 라는 화면을 띄우기 위해 간단하게 테스트 서버 01 문장을 써주겠습니다. 이제 아파치를 실행시켜 주고요. 방화벽은 서버 내부에 올라가 있는 방화벽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웹서버 내부에 아파치 미들웨어를 띄워놨고요. 아파치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앞서 SSH 접근 설정을 해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포트 포워딩 및 방화벽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서버 1번에 대해서 공인 포트 80번, 사설 포트 80번을 매핑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 SSH 포트를 추가했던 것과 동일하게 공인 IP 공용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웹서버의 사설 포트로 접근이 되게 됩니다. 네, 방화벽 설정 또한 앞서 SSH 방화벽을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초기에는 외부 Any에 대한 방화벽 정책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해당 포트 같은 경우는 외부 Any 접근을 허용해도 되는 웹 HTTP 접근이기 때문에 Any 방화벽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보안 전문 업체에 물리 방화벽 정책 추가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버추얼 라우터 VR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후에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물리 방화벽에 대한 정책 추가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근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인 IP를 입력해 주고요. 저희는 HTTP 접근을 할 거니까 앞에 HTTP를 붙여줬습니다.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내용인 each test server 01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정상적으로 테스트 서버와 통신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실습으로 로드 밸런서를 통한 이중화 환경 구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중화를 구성하려면 서버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진행했던 테스트 서버 01번 생성과 동일한 과정으로 테스트 서버 02번을 준비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서버 01번과 동일하게 포트 포워딩 정책을 구성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공인 IP에 공용 포트 81번으로 접근을 했을 때 테스트 서버 02번에 80번 포트로 접근하게끔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좌측 메뉴의 로드 밸런서 탭에서 로드 밸런서 리스트에 접근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 신청을 눌러주시게 되면 간략하게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MZ 존에 생성할지 프라이빗 존에 생성할지에 대한 위치 선택이 있고요. 로드 밸런서 명은 테스트 L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IP와 포트를 설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런 로드 밸런서가 없기 때문에 신규 할당 IP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고 나서 추가적인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는 여기에 기존에 생성했던 IP가 보이게 되고 동일한 IP의 포트만 다르게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신규 할당 IP에 HTTP 테스트를 할 거니까 80번 포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타입 또한 HTTP로 설정해 주고요. 로드 밸런서 옵션은 순차적으로 분기돼서 서버에 접근되는 라운드 로빈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스 IP 기반으로 분기되는 소스 IP 해시, 리스폰스, 리스트 커넥션 등 다양한 로드 밸런서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헬스 체크인데요. TCP 프로토콜과 더불어서 HTTP,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헬스 체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략하게 포트를 통해서 뒷단 서버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TCP 프로토콜을 통해서 헬스 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로드 밸런서 뒷단에 위치할 서버를 선택해주게 되는 항목인데요. 테스트 서버 01번에 대해 퍼블릭 포트 80번을 추가해주게 되고 그 외에도 테스트 서버 2번의 81번 포트를 추가하면서 테스트 LB 뒷단에 테스트 서버 01, 02 서버가 위치하게 되는 구조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로드 밸런서 생성이 완료되고요. 확인해 보시면 로드 밸런서 명은 저희가 설정한 테스트 LB, 위치는 G클라우드의 DMZ 존, 또 로드 밸런서 옵션은 라운드 로빈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공인 IP로 로드 밸런서를 접근할 수 있고 또 해당 로드 밸런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서 상세하게 로드 밸런서 뒷단에 대한 헬스 체크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IP를 복사해서 정상적으로 로드 밸런서에 접근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스트 서버 1번에 접근이 되게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테스트 서버 2번, 다시 하면 1번으로 분기되는 등 테스트 서버에 잘 라운드 로빈 옵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의 이중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